우리가 언제까지 일본 놈들 밑에서 굽신거리며 살아야 합니까? 2024년 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의 80%를 쥐고 흔들던 일본 정부가 우리 삼성과 SK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발 우리 땅에 공장만 지어주십시오. 수조 원의 현금을 그냥 들이댔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을 향해 자전거도 못 만드는 놈들이 무슨 반도체냐며 침을 뱉던 그들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기흥벌판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공장을 세울 때 가격을 후려쳐서 우리 숨통을 끊으려 했던 그 잔인한 가해자들이 이제는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이 역전극의 시작은 43년 전 일본이 멋대로 지어준 이름 기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비웃음을 찬란한 승리로 바꿔버린 대한민국 반도체의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지금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저는 강태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손주 녀석 재롱이나 보는 평범한 할아버지지만 제 젊은 날의 모든 것은 경기도 용인 그 투박한 기흥 땅에 묻혀 있습니다. 1983년 그해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변변한 기술 하나 없어서 라디오 조립이나 하며 근근히 먹고 살던 시절이었지요. 그런 나라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세상 천지가 우리를 비웃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 도쿄에서 삼성은 반도체에 사활을 건다는 이른바 도쿄 선언을 발표했을 때 제가 일하던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놓고 우리를 조롱했지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첨단 반도체냐? 3년 안에 망하는 것에 내기를 걸겠다는 독설이 신문지면을 도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그저 자기들이 버린 찌꺼기나 주워먹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저 작은 실리콘 조각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결연한 의지에 이끌려 기흥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명령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 1년 반은 걸린다는 공장을 딱 6개월 안에 끝내라는 것이었지요. 먼지 하나 용납되지 않는 그 정밀한 클린룸 시설을 경험도 장비도 없는 우리가 맨손으로 일궈내야 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쳐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차피 못한다 하다가 포기할 거다 라면서 말이죠. 그 비웃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촛불을 켜놓고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잠은 사치였고 휴일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그건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그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오기 하나로 버틴 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이다 라는 절박함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뒤 기적처럼 기흥 땅에 공장이 우뚝 섰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승리의 시작이 아니라 일본이 준비한 잔인한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으로 쭉 함께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축제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지요.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비열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가격 덤핑이었습니다. 우리가 64K D램 하나를 만드는데 1.3달러가 드는데 일본 기업들은 시장에 0.3달러로 물건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를 팔 때마다 우리 주머니에서 1달러씩 생돈이 나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일본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가난한 한국 놈들이 얼마나 버티겠어? 밑바닥까지 긁어서 망하게 한 다음 다시는 반도체 근처에도 못 오게 싹을 잘라버리자.
그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누적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조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삼성 반도체 파산 위기, 무모한 도전의 끝이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우리 기술자들의 피는 말라갔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회사가 망해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일본 기술자들은 복도에서 우리를 마주칠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봐, 강상. 이제 그만하고 짐 싸는 게 어때? 어차피 너희는 우리 상대가 안 돼. 그 차가운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밤마다 소주 한 잔에 울분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마디가 떨리더군요. 태수야, 진짜 여기서 끝나는 걸까? 우리가 흘린 땀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동료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에서 믿기지 않는 결단이 내려옵니다. 적자가 1,300억인데 오히려 투자를 3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망해가는 집에 불을 지르는 격이라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그건 미친 짓이 아니라 승부수였습니다. 일본이 가격으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기술로 그들의 목을 치기로 한 겁니다. 일본이 멈출 때 우리는 달린다. 그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짓밟고 일어선다. 이 도끼서린 한마디가 기흥 공장 전체에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몰랐을 겁니다. 한국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면 없던 날개라도 돋아나 하늘을 날아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야말로 광기의 시간이었습니다. 1,300억 원이라는 적자는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일개 기업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기흥 공장의 불은 단 1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일본이 이제 곧 항복하겠지라며 느긋하게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기흥의 좁은 연구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반도체가 아니다. 이건 이 나라의 자존심이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다. 선배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일본이 가격을 0.3달러까지 내리며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다음 세대 기술인 64M D램 개발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일본이 현재의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먼 미래의 고지를 향해 달린 겁니다. 드디어 1987년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용 컴퓨터, 즉 PC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고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을 쥐고 있던 일본 기업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품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수명이 20년이나 가는 비싼 반도체만 만들고 있었거든요. 정작 시장이 원하는 건 PC 수명에 맞춘 5년짜리 가성비 좋은 반도체였는데 말이죠. 그 틈을 우리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미리 설비를 늘려놓고 도끼를 품고 준비해온 우리 삼성이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일본이 당황해서 뒤늦게 설비를 늘리려 할 때 이미 우리는 시장의 절반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단 1년 만에 그 산더미 같던 적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 마침내 전 세계를 경악게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삼성이 일본의 도시바, 히타치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64M D램 양산에 성공한 겁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반도체 1위 자리를 자기들이 자전거도 못 만든다며 비웃던 한국에 내어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그날 기흥 공장 마당에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직원이 어깨동무를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지사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이 겪었던 서름도 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일본 거리에서 삼성 로고가 박힌 전광판을 세우려 해도
한국 제품은 격이 떨어진다며 거부당하고 백화점 구석으로 밀려나야 했던 그 서러운 시절 말입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삼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갤럭시라는 브랜드만 내걸어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 폰을 버리고 우리 삼성폰을 줄 서서 사기 시작했고,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전자제품들 속에는 반드시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가 들어가야만 작동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목줄을 쥐게 된 것이죠. 봤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너희가 덤핑으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너희 머리 위로 날아올랐단 말이다. 저는 도쿄 한복판에 우뚝 선 삼성 광고판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 비열한 칼날이 결국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겁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스승도 넘지 못할 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가 앞질러 가야 할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목을 조르려 했지요. 일본 소재 없으면 너희는 망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산 의존도를 86%나 줄여버렸습니다. 일본이 칼을 빼들었는데 그 칼에 자기 손가락이 베인 꼴이 된 겁니다.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이 휘두른 무기가 전혀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공격이 아니라 국어를 시작한 겁니다. 93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며 제발 한국 기업들이 일본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수십 년 전 기흥 벌판에서 우리를 비웃던 그 오만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우리의 처분만 바라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릇이 흥한다는 뜻의 이름 기흥.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행정구역을 합치며 제멋대로 붙여준 이름이었지만 우리는 그 이름 위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거대한 그릇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준 무대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그들을 몰아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찬란한 인과응보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본은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는 패를 던졌습니다. 2024년 말 일본 정부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수조 원의 현금을 내밀며 공장을 지어달라고 매달리는 그 모습은 평생을 반도체 현장에서 보낸 제 눈엔 참으로 기막힌 풍경이었습니다. 40년 전 기흥 벌판에서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의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기술 한 조각이라도 나눠달라며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검토한 적 없다. 그 짧은 한마디로 일본의 제안을 거절했지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일본의 푼돈보다 훨씬 더 거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900조 원짜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활하겠다고 쏟아붓는 돈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일본이 제멋대로 이름 붙였던 기흥.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의 정보를 담는 가장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가두려 했던 그 지명 위에서 우리는 오히려 일본을 넘어 세계를 품는 대국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 기술 없이는 자동차 한 대, 스마트폰 하나 못 만드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용인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곳을 보고 있으면 83년도에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던 우리 동료들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태수야, 우리가 정말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묻던 그 떨리던 목소리들에게 이제는 당당히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노라고,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했노라고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시기심과 방해라는 거센 바람이 오히려 대한민국 반도체라는 불꽃을 더 크고 강하게 타오르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흘린 피눈물은 세계 유리라는 훈장이 되었고, 일본이 던진 돌멩이는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지만 전 세계가 경악하며 지켜본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진짜 결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기흥의 기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위대한 역전극의 주인공은 단순히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만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흥의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닦았던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일본의 그 모진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내신 여러분의 그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가 오늘날 세계 1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꺼이 자신을 태워 앞길을 밝히셨던 어르신들의 그 뜨거운 애국심과 저력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이 땅 위에 우리 자식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찬란한 번영은 모두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훈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댓글로 고생하신 우리 세대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귀중한 지혜와 공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존경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챔피언입니다.